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전북도청 원가심사팀은 업무 특성상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관실로 팀 전체가 옮기면서 더욱 힘이 실렸는데요. 압수수색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팀원 가운데 유일한 임기제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도청 원가심사팀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가, 시공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각 시군은 물론 관련 업체들에게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곳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원래 예산과에 있다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관실로 팀 전체가 옮기면서 더욱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관실로 옮기면서 권한이 더 막강해졌고 어떤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한 해당 공무원은 토목공사, 설계 변경, 그리고 기술과 일반 용역에 대한 원가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직원 가운데 유일한 임기제로 여러 차례 재계약 등을 통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들을 밀어주고 정규직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윗선 공무원과의 연루설이 도는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업체들에게 특정 사업의 설계를 넘겨준 것부터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서류 전체가 타 업체로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업체들이 있는 지역은 고창과 정읍, 부안 등 모두 3곳. 여러 의혹들이 넘쳐나는 만큼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들은 경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실종된 고준희 양의 가족들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준희 양이 실종 전까지 집안에만 있었고 친부모도 준희 양을 자주 만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벌써 일주일째. 준희 양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달 16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름부터 준희 양을 봤다는 주민들이 없고 주변 CCTV에도 준희 양의 행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아버지에게 추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지만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시점 그걸 갖다 명확히 하려면 어떤 거짓말 탐지 검사나 아까 법체면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실시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상태네 지금. 고향의 새어머니와 새 외할머니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가족들의 진술에 근거한 실종 시점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준희 양과 함께 살았던 새 외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준희 양과 산책이나 외출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데 창피하게 어디를 데리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친어머니도 실종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한 번도 준희 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고준희 양이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기존의 가족들이 했던 진술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이 진술한 실종 시점에 의문을 갖고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 동원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힌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근교의 축산단지를 철거하고 전원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5년 만에 무산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익산의 한 도심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축산단지에서 넘어온 악취에 수십 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손녀딸 5살, 4살짜리가 오면 코를 잡고 할머니가 뭔 냄새냐고 요 백육등류 나는 더더군다나 손님들이 오면 그냥 냄새 난다고 못 살아. 그러려고 대전수 우리 손주들도 그러고.
익산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단지를 철거하고 전원마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80여 가구가 들어서는 도농복합형 전원마을을 조성하기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미 78명의 입주 희망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악취 배출 시설 없애기 위해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5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핵심인 축산단지를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 투자자마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땅이 사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은 순항하게 가는데 땅이 안 사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땅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축산단지를 먼저 확보한 뒤에 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도심 악취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공사 자재나 차량이 도로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이런 도로 점용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인도를 걷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판과 맞닥뜨려선데 교통을 정리하고 보행로를 안내하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 수 없이 차도를 걷는 사람들.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 건너서 돌아가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린애들도 좀 위험한 것 같고 바로 초등학교랑 중학교라서 위험하죠. 한가득 쌓아놓은 골재들, 찻길 하나를 전부 차지한 크레인. 모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안 냈어요. 금방 흠뻑 많으니까 하루도 안 걸리죠? 반나절 한두 시간이 끝나거든요. 곳곳이 공사판에 도로 점용은 부지기수지만 최근 열흘 동안 허가를 받은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최고 150만 원, 과태료가 적지 않은데 공사업체들이 배짱을 부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속 안 나오던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개도식으로 나오는 거죠. 민원에 못 이겨 단속을 나간다고 해도 대부분 개고에 그칩니다. 과태료 부과는 3년 동안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저명 사항을 보는 사람이 이제 혼자여서 단속을 이제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거나 그런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과태료부가 실적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허술한 관리 감독과 솜방망이를 비웃는 업체들의 이기심에 불편과 위험은 모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용접과 주조 등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 산업이지만 전북은 여전히 기반이 열악합니다. 영세한 규모와 인력난, 낮은 기술력 등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업체가 모이기 때문인데 부품업체의 기술 기반은 용접과 주조, 금형 같은 이른바 뿌리 기술입니다. 뿌리 기술은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휴대폰 같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합니다. 핸드폰 우리가 1등 국가이지만은 이 뿌리 산업이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핸드폰이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뿌리 기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5년간 육성에 나섰지만 전북의 뿌리 산업 비중은 전국의 1.4%로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가 62%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뿌리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고 또 그 경험이 많은 고급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뿌리 기업의 기술 개발은 더디고 대기업 의존도가 커 일감 확보가 힘들면서 기업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다시 3년간 추진할 뿌리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망기업 30곳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 500명을 키우는 동시에 뿌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합니다. 동남아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뿌리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구해서 우리 지속 가능한 뿌리 산업의 재도약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라북도는 또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뿌리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동북권 균형 발전을 위한 단체장과 도의원의 정책협의회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부안군과 전주대가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음식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동북권 6개 시군 단체장과 도의원들이 동북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동북권 6개 시군은 가야 문화보건 등 동북권 대응 사업과 2020년에 끝나는 동북권 특별회계 연장을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롭게 발굴된 동북권 발전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6개 시군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부안군과 전주대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음식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잼버리 대회에서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부안군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 상교 작은 도서관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교 작은 도서관은 방학 중 독서교실 운영과 주민들의 재능 기부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도서관에 선정됐습니다. 고창군 무장군의 정정임 씨 가족이 포스코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인 해피 스틸하우스를 통해 주택을 지원받았습니다. 정 씨 가족은 장애인 모자 가정으로 화장실도 없는 낡은 흙집에서 살았는데 대기업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 전북대학교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회 청렴도 점수는 5.34점으로 조사 대상인 전국 30개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라북도의회는 5.5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한 전북대는 5.85점으로 전국 36개 국공립대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전북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의 직원들을 보내 채용 담당 임원과 부서장의 컴퓨터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전현직 경영진의 자녀가 채용된 정황을 포착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중순 고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정읍 오리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유경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예방 차원에서 농장의 오리 2만 9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바이러스가 농장과 철새 도래지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다며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익산시 팔봉동의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나 건물 한 동 1,175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건축 자재가 타서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동지인 오늘 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에 비해서도 2, 3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성탄절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 한파는 주춤하겠지만 성탄절 전날인 일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맑을 것으로 보여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도통동 통장협의회에서 470만 원, 남원시 운봉읍 천병원님 100만 원, 남원시 운봉읍 신기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남원시 주생명 정축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정읍시 태인면 박산마을 주민들이 110만 원. 정읍시 태인면 태서마을 주민들이 66만 원. 정읍시 농소동 복룡마을 주민들이 43만 원. 정읍시 농소동 동곡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완주군 봉동읍 한신 1차 아파트 주민들이 44만 5천 원. 완주군 삼예읍 마천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완주군 비봉면 원수선마을 주민들이 29만 원.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마을 주민들이 19만 6천 원. 전북 장수경찰서 직원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